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1일 10시 27분이네요. 대망의 2017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괴리, 그 갭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숙제 같습니다. 숙제.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에 실제 적용을 해서 사한 지식으로 만드는 것과는 언제나 전혀 다른 문제라는 얘기죠. 저도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약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영원한 숙제 같아요. 영원한 숙제. 안 그렇습니까? 자,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데요.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블로그에도 그렇고 동영상에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종목을 좀 알려달라, 종목을 찍어달라. 그거는요, 저기 최승옥 전문가님처럼 이런 시장에서 검증된 전문가들,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서 프로페셔널하게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셔야지,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종목을 이렇게 찍어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동영상 올리는 것도, 이걸 제가 잘난 척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사실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저 한 잡설에 불과한데, 저 스스로에게 남기는 어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자료. 그래서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그냥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장을 볼 수도 있겠구나. 종목을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계속 동영상을 올려드렸죠. 앞서 그 동영상에서는 오늘 아침인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한 8시쯤에 녹화를 해서 올렸는데, 이 하나증권 HTS 상에서 어떻게 종가선을 세팅하는가,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동영상이 이제 잘려가지고 하나는 30분짜리, 하나는 10분짜리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이 차트에 보시면은 그 밑에 보조지표가 있는데 에너지 1, 2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쉽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화살표를 잘 보세요. 까만색 화살표. 그 차트를 이렇게 종가선을 만든 다음에 지표를 누르면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게 찾아보세요. 이 안에 있습니다. 아니, 그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증권 HTS에만 나온다니까요. 이 에너지 1, 2가요. 몰라요. 지금 이제 딴 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거의 다 해봤는데 없어요. 물론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직접 찾아보세요. 하나씩 눌러서. 요번까지도 숙제를 한번 내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종가선이 제가 원래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기본 베이스가, 저는 검정색으로 이걸 바꿨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보기가 좋잖아요. 검정색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색을 다 섞어 놓은 색. 모든 색깔의 종착역 아닙니까? 색을 자꾸 섞으면 검정색이 나와요. 색의 어떤 본질이다. 암흑이죠. 정중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편안하잖아요. 검정색. 자, SK텔레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종가선이 검정색으로, 지금 월봉인데요. 검정색으로 진행이 되는 주식을, 왜, 제 기준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저의 기준입니다. 제가 그 별명이 비오건인데요. 비오건 렌즈를 굉장히 좋아해서, 클래식 렌즈를, 제 별명을 비오건으로 할게요. 저 비오건이 좋아하는 순전히 일개인의 어떤 취향인데, 왜 이 검정색으로 진행되는 주봉이든 월봉이든, 일봉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중장기 투자를 한 사람으로 지향을 해야 하니까 주봉이나 월봉을 좀 중시해서 봅시다. 우리가 주식을 좀 사더라도 몇 주 혹은 몇 개월 단위로는 좀 홀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식이라는 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며칠 사이에 막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것은, 속된 말로 좀 가벼운 주식들이 그런 흐름을 보이지, 황금모함처럼요, 큰 유조선처럼
컨테이너선처럼 이 커다란 배들은 한번 시동을 걸면은 태평양 정도는 건너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큰 배가 엔진에 시동을 걸었는데 몇십 킬로 가고 말고 몇백 킬로 가고 말고 하진 않잖아요. 적어도 수천 킬로미터는 가야죠. 바다를 가로질러 가야죠. 대양을. 마치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수천 종목이 있는데 실제로 한 번 발동이 걸리면 몇 년, 몇십 년씩 이렇게 가는 주식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주식을 좀 찾아서 수십 배, 적어도 몇 배, 혹은 수십 배, 혹은 수백 배, 아니 그렇게 커가는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그런 주식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런 주식을 찾아서 좀 묻어보자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곧 어떤 복리 효과를 일으켜서 부의 자산의 어떤 극적인 증식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 메커니즘이 아닌가. 세월을 묵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철삭되면서 갈 수 없어요. 철삭되면서 갈 수 없습니다. 빨강복 나왔다가 검정복 나왔다가 이렇게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먹이가 돼서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타 세력들에. 감히 단타 세력들이 들어와서 장난질을 좀 하지 않을 법한 종목들을 우리가 시장에서 좀 찾아보는데 그런 종목들은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좀 찾아낼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 종가선을 보는 겁니다. 검정색으로 주봉이나 월봉이 최소한 변함없이 검정색으로 우상향하는 주식을 찾아내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검정색에 있는 주식을 매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뭘 보기 위해서 매입합니까? SK텔레콤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안동에 유명한 그 시골 의사라는 분 계시잖아요. 박경철님. 예, 그분이 어디 아주대학인가요? 어디 강의 나오셔가지고 한 강의를 제가 이 유튜브에서 우연히 감명 있게 봤는데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0.1%의 천재들, 리더들이죠. 그리고 0.1%를 빠르게 추종하는 1%나 0.9%의 퍼스트 무버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움직이고 큰 어떤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세상이 뒤집어질 때마다 그 전환기에서 기회를 잘 잡기 때문에 인생의 레벨업, 우리가 어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금전적인 어떤 각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결국에는 얻어내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SK텔레콤도 그 중심에 있었던 한 사이클을 풍미했던, 지금도 사실은 가는 중입니다. 양자암호통신, 그렇죠? 양자암호통신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 지금 SK텔레콤 아닙니까? 왜냐하면 장인애들은 통신망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잖아요. 통신망의 핵심이 뭡니까? 서비스입니까? 물론 서비스죠. 그 서비스의 본질은 뭡니까? 뭘까요? 안전이죠, 안전. 무엇으로부터요? 해킹으로부터의 안전이거든. 이 통신을 통해서 어떤 정보들이 오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중요한 정보들이, 개인 프라이버시들이 혹은 기업의 중요한 정보들이 오가는데 그것도 무선으로, 무선 통신망으로. 그것의 핵심은 뭡니까? 고객들이 왜 그 통신망을 이용할까? 보안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 그 퀀텀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세상에 출현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현을 하면 기존의 어떤 암호 체계를 한 방에 깨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SK텔레콤 같은 기간통신망 사업자들의 최대 화두는 양자 암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뚫지 못하는 방패를 지금 준비해야 돼요. 물론 그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의 어떤 최대 화두도 사실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암호화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존재 가치가 뭐예요? 해킹이 불가능하다, 안전하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그거를 단박에 무력화를 시킨다 그러면 누가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쓰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통신, IT 분야에서의 화두는 뭐냐? 양자 컴퓨터의 공격, 창으로부터 어떻게 방어를 할 거냐?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양자 암호 알고리즘이 있어야 돼.
아마 SK텔레콤이 국내에서는 제일 앞서가고 있는 몇몇 이 벤처들과 협업을 하고요. 산학협연을 해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제2의 도약을 할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좀 잡설이 길었는데 우리가 이런 검정색에서 이 검정색에 있는 주가를 왜 굳이 선호를 하느냐? 예? 검정색이라는 것은 아직 뭐가 안 나왔다는 겁니까? 제가 앞서 동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점이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 종가선 차트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SK텔레콤 94년도부터 쭉 보고 계신데 생명선이 지금 MA40 제일 생명선을 보이시죠? 그 생명선 밑에서 이렇게 역삼각형을 그려주는 저런 구간들은 제가 나중에 또 동영상 자료를 모으고 있거든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종가선이 검정색이 검정 종가선이 생명선 밑에서 저렇게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역삼각형. 이 주식을 정말 좋은 주식을 절호의 기회에 싸게 담을 수 있는 골든 트라이앵글 기회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한번 보세요. 자, 25만원, 250만원이 있겠다. 그때는요. 올라가니까 이 불기둥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기둥이 이렇게 보세요. 고점이 두 번이 나오죠. 세 번인데 사실은 쌍봉이라고 해둡시다. 그 밑에 보시면은 에너지 지표에서도 그게 보여요. 우리가 에너지 지표를 왜 보느냐? 이 피크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이 고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쌍봉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기가 고점이냐, 진정한 고점이냐,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얘기죠. 예? 물론 종가선에서도 이렇게 피크가 두 번, 세 번 그려지지만은 진정으로 털어야 되느냐 여기서. 아니 그동안 검정색 라인에서 종가선에서 10만원 밑에서 5만원, 6만원대 주식을 잡았으면은 그걸 언젠간 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산을요. 그 청산의 자리가 어디냐? 우리가 종가선이 검은 주식을 그래서 선호하는 겁니다. 왜? 그런 주식들은 뭐가 남았기 때문에, 이 불기둥이 남았기 때문에, 시세 폭발이 남아있기 때문에, 빅뱅이 남아있으니까 그 빅뱅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십시오. SK텔레콤. 바로 이 구간에서 주식을 청산해서, 매도 청산해서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에너지 차트도 보는 겁니다. 사실은 매도 세력이 먼저 죽었을 때 매수 세력이 살아나니까 그 매수 시점을 잡기 위해서도 이 에너지 차트를 여기 보십시오.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을 잡아내기 위해서 어떤 보조지표로 활용을 하는 것이지만 겹쳐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선 위에서의 반등, 골든 트라이앵글, 매집 패턴 다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매도 세력이 먼저 죽어야 매수가 가는 거 아닙니까? 왜? 매도세가 돈이 많으니까요. 그네들은 큰 담보가 필요하잖아요. 큰 자금을 굴리잖아요. 어쨌건 간에 그래서 검정색의 종가석 라인에서 그 생명선 밑에나 생명선 인근에서 이 주식을 싸게 잡아서 뭘 먹겠다. 이 불기둥 빨간 종가선 피크를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정색 주식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시장에서 찾으시면 되잖아요. 왜? 제가 이 종가선 세팅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드렸는데 무슨 종목을 올려달라 그러십니까? 현재 진행형이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종목을 올려달라 그러시면 어쩝니까? 그 스스로 찾으셔야지. 스캔하시면 돼요. 종목 하나씩 넘겨보시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SK텔레콤처럼요, 명확하게 쌍봉을 그려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디 시장이 그렇게 우리에게 친절합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트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모든 법칙이 통용이 되는 만고불변의 진리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조물주께서 만들어주신 이 자연의 법칙을 제외하고는 인간 세상에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러니까요, 알아서 생각하셔야죠. 그거는 이거 왜 안 맞냐? 여기서는 왜 안 맞냐?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자, SK텔레콤은 참 친절한 종목이었잖아요. 자, 불기둥이 25만원 선에서 저기 한 40만원 대까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참 편안한 주식이었는데, 아니,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대미포조선 한번 보세요. 현대미포조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증권 역사상 가장 어떤 그 세력주의, 큰 세력주의 전형을 보여줬던, 패러다임 시프트에 있었던
그런 종목 아닙니까? 현대미포조선. 자, 현대미포조선은 제가 블로그에 여러 차례 올려놨는데 정말 샘플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을 우리가 향후 또 출연한다 그러면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 1983년도부터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종가선 색을 보세요. 언제까지요? 이게 이전 저점까지 주가가 박살이 났는데, 여기 저점 보세요. 얼마입니까? 2,600원, 2,800원이잖아요. 전저점을 지켰네요. 앞전에 여기. 그렇죠? 1985년대 저점은 지켰는데, 어쨌건 주가는 25,000원에서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22,8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대충 잡아도 10분의 1 토막이 나버렸잖아요. 주가가요. 그런데 왜 종가선이 검정색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주목하자 이겁니다. 왜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왜 이게 종가선 색상이 변함이 없노? 이게 물론 지금 찍어봐서 이렇게 변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보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기서 쌍바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전에 피크를 보세요. 이 매도 에너지 피크를 보세요. 얼마나 해먹었습니까? 이 매도 세력들이요. 예? 이 매도 밑에 그 파란 라인은 에너지 2라고 그랬잖아요. 매도 세력들이 해먹은 겁니다. 저 피크는요. 그들의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매도 세력의 에너지가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저런 피크 구간에서 이 매도포를 가동한 세력들은 도대체 얼마나 해먹은 겁니까? 이거를, 주식을. 실컷 해먹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가 일어난다는 것은, 매수 에너지의 크로스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국면이 전환되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조선산업이 저 때부터 급격하게 살아났죠. 어떤 일본이나 유럽, 영국 뭐 이런 서구 열강이 잠식하고 있던 조선산업이 일본으로 넘어왔고, 그게 한국으로 넘어오는 단계였단 말입니다. 한국으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산업의 패러다임은 어떤 인구 구조나 어떤 그런 노동집약적 산업들이니까 어때요? 저렴한 인건비가 있는 나라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 구간에 2000년 초반부터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 주도권이 넘어온 것 아닙니까?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필두로 해서요. 울산에 있는. 자, 그 그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저렇게 골든크로스가 제1생명선을 나잖아요. 잘 보십시오. 그리고 제2생명선이 어디 있습니까? 12,500원에 있잖아요. 그냥 돌파하죠. 월봉입니다. 그냥 돌파해버리는데 한 번은 기회를 줬습니다. 저렇게 끄떡임을 줬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 이게 뭐 어떻게 저기서 잡으란 얘기냐. 아니 2,500원, 2,600원 하든 2,800원 하든 주식이 어디는 이 16,000원을 왔는데, 기껏 16,000원에서 18,000원 갔다 16,000원까지 살짝 꺾였다 이 말이죠. 이게 조정으로 봐야 되느냐, 저기서 과연 따라잡아야 되느냐. 이건 제2생명선 반등도 아니에요. 내려오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그죠? 그냥 갑니다. 그냥 이렇게 내려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보여드린 종목들처럼 저기서 이렇게 찍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강한 종목입니다. 따로 붙어야죠. 그렇죠? 16,000원대에서 18,000원대에서 따로 붙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전에 고점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보세요. 최고점 라인 여기인데요. 25,000원입니다. 25,000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가가 고점 라인을 넘어서는 건 이게 예산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앞전에 저 피 맺힌 절교, 누군가는 아직도 물려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 라인을 넘어선다는 것은 저렇게 가뿐하게, 이거는 시대가 요구하는 주식이에요. 종목이에요. 물론 과거 지난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쉽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이 오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런 시대가 요구하는 종목들은 반드시 저런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이십니까? 찾아보세요. 이 그림을 머릿속에 벼룩박에다가 프린트를 해서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이 패턴을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종가선으로요. 나옵니다. 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연합을 이뤄서 그룹으로 갑니다.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갔나요? 아니거든요. 그룹으로 묶여서 갑니다. 섹터로. 정권과 또 관련이 있어요. 지금 정권이 어딜 키워나 보십시오. 앞으로 정권 바뀌려면 아직 몇 년 남았잖아요.
이 정권이 무엇을 키우나 보세요. 왜? 정부는 언제나 가장 큰 빅브라더 아닙니까? 외국인보다도 더 큰 세력이 정부 세력입니다. 정권이 어느 섹터를 키우겠는지 그 의중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 읽어주시는 전문가들 많잖아요. 보고 배우십시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25,000원 돌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종가선이 이렇게 검은 종가선에서 과감하게 배팅을 하는 것은 안전하다 그랬잖아요. 종가선이 월봉선 검정색인데 저 가파른 각도가 나오는데도 계속 검정색. 뭘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까? 우리는 언제 팔아야 됩니까? 종가선이 빨개지면 파는 자리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보세요. 그럼 빨개지면 바로 파나요? 이렇게 9만원대 위에 빨개지네, 그죠? 그럼 저 구간에서 이걸 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개지니까 나는 아유 이제는 다 왔다. 겁난다. 이 비오고니가 종가선이 빨개지면 무서운 자리랬어. 팔아야 돼. 물론 수익은 낮겠죠. 수익은 낮겠습니다. 이 피크가 보세요. 피크 하나 밑에 에너지 피크가 이렇게 나잖아요. 두 개가. 팔아야 되나요 여기서요? 근데 이건 예외적인 종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요? 9만원대부터 시작된 저 빨간 피크가 어디까지 가나 보십시오. 어디까지 가나 보십시오. 이거를 그럼 못 먹고 여기서 중도에서 하차해야 됩니까? 10만원에서? 이 어디까지 가는데요? 40만원을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글쎄요. 그거 어떻게 저 끝점을 잡아야 되나요? 밑에 피크가 또 나오네요. 이렇게 낮아진 피크가. 그리고 여기 크로스가 났고 생명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크로스가 났는데 그때는 이미 사실은 피크 대비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판다는 거는 이건 최후로 도망갈 자리고 물려있는 분들이나 최후로 이 주식을 접어야 되는 자리고요. 이거는 목숨 걸고 도망쳐야 되는 그런 마지노선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그럼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냐. 그 답은 각자 찾으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세상 어디에,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의 힌트는 주봉에서 나옵니다. 주봉에서. 이 생명선을 저렇게 타잖아요. 주가가요. 어디서 팔면 됩니까? 이렇게 검정색의 종가선이 생명선을 이렇게 정확하게 키스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요? 제2생명선을 6,000원대에서 5,000원, 6,000원대에서 제2생명선을 밟지 않습니까? 주식 사라는 거잖아요. 아까 월봉으로 본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렇죠?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제2생명선에서 언제나 주식은 사는 겁니다. 6,000원대에서는 진짜 이게 지금 패턴이 반복이 된다면 이거 누가 못 사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산다고요? 제1생명선 반등을 준다니까요. 이건 주도주니까요. 보세요. 정확하게 제1생명선 파란선을 타잖아요. 그럼 밑으로 안 내려와요. 근데 한번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검정색이어야 단지 검정색이어야 됩니다. 검정색의 종가선이 저렇게 깨고 내려올 땐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최근에 찾아낸 원칙이라 그랬는데 이건 골든 트라이앵글이에요. 이거는 마지막 시세 이전에, 시세 폭발 이전에 그야말로 뭡니까? 개미 털기. 그리고 이 개미 중에서도 대장개미들 털기. 예? 이거는 골든 트라이앵글이에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대세상승에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회를 한 번씩은 줬어요. 많이 안 줘요. 한 번이나 두 번 이 기회만 줍니다. 이 검정색의 종가선이 이 파란 생명선, 제1생명선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W자 삼각형 두 개나 세 개를 형성하는 것은요. 대세 상승 주식들은 많이 안 줍니다. 그 기회는 한 번 내지 두 번 줍니다. 이거는 사실은 하늘이 주신 기회예요. 이런 말을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되지만은요. 보세요.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빨간 라인이 저걸 하향 돌파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도 사야 됩니까? 이것도 골든 트라이앵글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요. 아니 이거 비오건 이것도 이 종가선 밑에서 생명선 밑에서 종가선이 내려오면 골든 트라이앵글이래. 아니 그런 운은 범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이건 색이 다르잖아요. 종가선 색이 다르잖아요. 까만 선 빨간 선 아닙니까? 검정색의 상승 중간에 있는 아직 고점이 안 나왔을 때 이렇게
생명선을 일시 깨고 내려오는 이거는 고마운 구간, thank you very much이지만은요, 이거는 천만의 말, 이건 의미가 다릅니다. 예? 주봉 종가선이 보세요.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났는데 저기서 누가 들어갑니까? 이 빨간 라인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셔야 돼요. 이 주봉상 데드 크로스가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앞전에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보세요. 데드 크로스가 안 나와요. 안 깬다니까요. 빨간 라인은. 빨간 라인이 여기서 만약에 깼으면 그거는 끝난 주식이에요. 제 말 틀리나요? 현대미포에서 보십시오. 빨간 라인이 생명선을 깨고 데드를 맞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끝난 주식이라니까요. 왜냐? 그 다음부터 그걸 맞고 떨어져요. 생명선을 보세요. 생명선을 맞고 떨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반등 주죠, 이거 제2생명선. 여기까지는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제2생명선까지는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도 맞고 떨어진다. 그럼 끝난 주식이라니까요. 예, 이거 도망쳐야지. 이런 구간에서 왜 들어갑니까? 계속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세월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또 맞습니다. 이거 건들면 안 돼요. 계속 빨갛잖아요. 보세요. 이 끝난 주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착각을 하시면 안 되죠. 이 현대미포조선 차트 하나만 봐도 종가선의 위대함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검정색이 누가 그러시더니 천기누설. 제가 볼 때도 천기누설 같아요. 천기누설 해버렸습니다. 검정색의 종가선이 주봉이든 월봉이든 깨고 내려왔을 때는 이거는 하늘이 주신 매수 기회지만, 그러나 매도의 찬스는 어디서 잡느냐? 데드 크로스입니다. 주봉상 빨간 종가선이, 빨간 생명선의 종가선이 파란색 제1생명선을 일단 하향 돌파한다. 데드 크로스가 났다. 이건 목숨 걸고 튀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왜? 매도 구간이 시작되니까요. 매도포가 가동된다니까요. 그걸 왜 총알로 소총한자로 들고 들어가서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됩니까? 저 대포가 막 터지는 구간에서. 그렇죠? 이거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자,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으로요. 제가 앞서 한 종목은 또 뭐였습니까? 한 종목 또 보여드렸고, SK텔레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안 그러면 동영상이 또 끊겨서 두 개로 나눠서 올려야 되는데 귀찮아서요. 리더스 코스메틱입니다. 대한민국 세력주잖아요. 산성 PNC입니다. 황우석 재료로 앞전에 여기서 이따만한 대세 상승을 한번 주었는데, 나는 아직 안 죽었다. 왜? 재료가 역대급이잖아요. 산성 PNC에 있었던 재료는 FCB 지금 파미셀인데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한창 줄기세포 바람이 불 때 FCB12라는 대한민국 굴지의 제대로 된 줄기세포 회사가 몇 개 없을 텐데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커넥션이 있었어요. 황우석 박사하고. 그래서 보세요. 그때도 까맣잖아요. 주봉 종가선이 600원대에서 평 하고 날아가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냥 한 방에 날아가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그때 600원대에서. 이거 보고도 저는 못 먹었어요. 몰랐어요. 2만원, 25,000원 갔어요. 600원대 주가가요. 그러면 사실 노골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끝난 주식 아닙니까? 이 주식이 간지가 2005년도잖아요. 2004년 말부터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해먹어도 너무 해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재료가 역대급이니까 이번에는 중국발 한류 열풍으로 마스크팩이 바람이 불었네. 세력이 재료를 갖다 붙였죠. 실제로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까만색의 종가선이 저렇게 한 10여 년 가까이 이어지고 나서 기어이 이런 대시세를 한 번 더 줬어요. 4,000원대에서. 보세요. 이거 뭡니까 이거. 빨간색이 근데 22,000원대에서 어디까지 가나요?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네. 기가 막힙니다. 자, 이런 주식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 항상 이런 주식을 찾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10년, 20년, 50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지, 이게 자주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을 일단 제가 보여드리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그럼 현재 진행형의 어떤 검정색 종가 라인에 있는 종목들을 쭉 몇십 종목 뽑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이제 끊길 것 같아요. 30분 넘어가면 제 핸드폰은 끊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여드리고 이어지는 동영상 또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둥 참 멋지죠? 산성 PNC입니다. 옛날 이름은 현재 리더스 코스메틱. 대한민국 최고의 세력주. 2번이나 해먹었습니다.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몰랐거든요, 그때는. 안타깝습니다.